안녕하세요. 엠베거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디스크 질환의 지칠 및 글로벌 시장의 규모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장 규모 예측을 바탕으로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기술료 총수익을 예측해볼 예정이오니 제가 어떤 논리로 시장 규모를 분석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있었던 VB 스파인과 스트라이커 간의 빅딜은 VB 스파인의 글로벌 척추 시장 공략 의지를 천명하는 딜입니다. VB 스파인에 속해 있는 스파인바이오파마의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 SB-1PK 역시 글로벌을 대상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엔솔바이오 투자자라면 퇴행성 디스크 질환의 지칠 및 글로벌 시장 규모도 체크해봐야 합니다. 먼저 퇴행성 디스크 시장의 규모를 추산하기 전에 CLBP의 개념과 유병률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들을 정리하기까지 각종 논문, WHO 연구자료 등을 두루 서치해봤는데요. 현재 생성형 AI 및 연구보고서를 모두 섭렵하더라도 가장 합리적으로 퇴행성 디스크 환자 수를 추정하는 방법은 인구수의 CLBP 유병률을 곱하는 것입니다. 요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LBP Low Back Pain, 허리 통증, CLBP Chronic Low Back Pain, 만성 요통. LBP는 허리 부위의 일시적 또는 급성 통증을 의미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기간은 짧은 편이며 근육의 피로나 부상으로 인해 생기는 통증입니다. LBP는 매우 흔한 편이며 성인의 80%가 한 번 이상 경험합니다. 한편 CLBP는 만성 요통으로 3개월 이상 오래 지속되는 허리 통증입니다. CLBP는 디스크 퇴행 DDD, 염증, 신경 압박 등으로 인해 발생하며 지칠 인구의 10에서 15%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CLBP 만성 요통 유병률 약 10에서 15%. 엔솔바이오사이언스의 PK를 필요로 하는 환자는 CLBP 환자 중 디스크 퇴행으로 인하여 만성 요통을 경험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만성 요통 환자를 추정하기 위한 정보를 찾아보니 2020년 세계보건기구 WHO가 배포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세계 인구 77억 명 가운데 8%에 해당하는 6억 1,900만 명의 인구가 만성 요통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칠과 비율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의료 접근성 때문입니다. 지칠 시장에 속한 나라들은 타 국가에 비해 의료 접근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유병률보다 7개 메이저 제약 시장 지칠에서 유병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국가별 만성요통 환자 수입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를 제외한 국가들의 만성요통 환자 수는 매스블라스트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미국 만성요통 CLBP 환자 수 3,340만 명, 독일 만성요통 CLBP 환자 수 1,070만 명, 프랑스 만성요통 CLBP 환자 수 710만 명, 이탈리아 만성요통 CLBP 환자 수 780만 명, 스페인 만성요통 CLBP 환자 수 590만 명, 영국 만성요통 CLBP 환자 수 790만 명, 일본 만성요통 CLBP 환자 수 1490만 명, 대한민국 만성요통 CLBP 환자 수 700만 명, 마지막으로 글로벌 만성요통 CLBP 환자 수는 6억 19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수 5천만을 기준으로 언론에서 보도되는 자료보다 보수적인 수치인 유병률 14%를 곱하여 계산하였으며 글로벌 시장은 WHO가 2020년에 발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재했습니다. 데이터 사이에 1년 정의 시간차가 있지만 대략적인 수치인 만큼 감안하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700만 명, 미국 시장 3,300만 명 40만 명 버림, 지칠 시장 9천만 명 70만 명 버림, 글로벌 6억 명 1900만 명 버림, 미국 지칠 시장에서 버림을 한 이유는 좀 더 보수적이며 간단한 계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CLBP 환자 수를 체크했다면 DDD 진단 환자 및 온라벨 환자 수를 체크해야 합니다. 자료의 출처는 근골격계 전문 글로벌 파마인 스파인바이오 파마이며 이 자료는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 활용되었습니다. 미국 CLBP 환자 수 3,300만 명, Diagnosed Lumbar DDD Incidence 2,250만 명, Lumbar DDD On-Label Incidence 1,090만 명. 이 데이터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CLBP 환자 중 68%가 요추 DDD로 진단을 받습니다. 여기서 요추 DDD로 진단받은 환자 중 특정 치료인 주사치료, 수술 등이 가능한 환자를 On-Label Incidence로 표기합니다. 즉, 전체 요추 DDD 환자보다 더 제한된 범위의 환자인 것이죠. 스파인은 SB-1PK 투여가 가능한 환자를 세부적으로 추산하였습니다. 수치로 보면 미국 CLBP 환자 수의 33%네요. 따라서 스파인바이오가 추산한 이 수치를 나머지 국가들의 On-Label 환자 추산에도 활용하겠습니다. 단, 좀 더 보수적인 추정을 위해 타 국가는 30%를 적용합니다. 만성요통 CLBP 환자 수에 따른 On-Label 환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On-Label 환자 수 1,100만 명, 지칠 On-Label 환자 수 3천만 명, 한국 On-Label 환자 수 233만 명, 글로벌 On-Label 환자 수 2억 명. 정리해보면 지칠 시장은 미국 시장의 3배 규모입니다. 전 세계로 시장 규모를 넓히면 미국 시장의 약 18배가 글로벌 시장이 되겠네요. 다음은 On-Label 환자 중 SB-1 투여가 가능한 환자 수를 알아봐야 합니다. 스파인바이오 파마는 IR 자료에서 SB-1 투여가 가능한 환자 수를 600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On-Label 환자 1,100만 명의 54%입니다.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이유는 DDD를 치료하는 요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며
수치는 미국 내 건강보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 자료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도자료인데요. 22년 11월에 배포되었으며 근골격계 질환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받는 환자 비율을 나타냅니다. 주차 투약은 38.7%이고 관절강내 주사 등 주사 통증 처치는 15.6%네요. 또한 두 가지 이상 치료를 복합적으로 시행한 환자 비율은 66.4%이며 환자들은 2에서 4종의 복합 치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면 주사제 치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54.3%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언레이버 환자의 54%가 SB-1 투여 가능한 환자 수라고 추산한 스파인의 자료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지칠은 54%를 적용하고 글로벌의 경우 의료 접근성을 고려하여 50%를 적용하고 SB-1 투여 가능 환자 수를 추산해봅니다. 미국 PK SB-1 투여 가능 환자 수 600만 명, 지칠 PK SB-1 투여 가능 환자 수 1620만 명, 한국 PK SB-1 투여 가능 환자 수 125만 명, 글로벌 PK SB-1 투여 가능 환자 수 1억 명. 정리하자면 지칠 시장은 미국의 2.7배 규모이며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16.6배에 해당합니다. 지칠 시장의 경우 미국의 2.7배 규모를 보이는데요. 엔솔바이오에서 추산한 G7 시장의 규모는 미국의 2.5배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감안하여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세계 시장에서 SB-1 투여가 가능한 환자 수를 약 1억 명으로 계산했었는데요. 여기서 수치를 좀 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좁혀보겠습니다. VB 스파인은 스트라이커의 척추 임플란트 사업 인수를 통하여 스트라이커의 영업망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SB-1의 특허 만료가 다가오고 있기에 스파인은 하루빨리 글로벌을 대상으로 SB-1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빅딜은 스파인바이오의 SB-1 PK의 글로벌 판매를 염두에 두고 추진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스트라이커 홈페이지 데이터를 GPT로 학습시켜 데이터를 추론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수를 80억 명으로 가정하고 스트라이커 지사가 있는 국가 총 인구를 계산해보면 54억 명이 나옵니다. 전 세계 인구 대비 비율로 67.5%네요. 또 다른 생성형 AI인 퍼플렉시티의 경우 70%로 추산하는데요. 보수적인 데이터인 67.5%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최종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PK SB-1 투여 가능 환자 수 600만 명, 지칠 PK SB-1 투여 가능 환자 수 1620만 명, 한국 PK SB-1 투여 가능 환자 수 125만 명, 글로벌 PK SB-1 투여 가능 환자 수 1억 명, 스트라이커 통계를 반영한 GLOBAL PK SB-1 투여 가능 환자 수 6,750만 명. 계산 과정을 부연하자면 언레이버 환자 수는 스트라이커 지사가 있는 국가를 반영해 67.5%를 적용한 1억 3,500만 명이고 PK 투여 가능 환자 수는 언레이버 환자의 50%를 적용한 6,750만 명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칠 시장은 미국의 2.7배,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11.25배가 되겠네요. 글로벌 시장의 언레이버 환자 수는 1억 3,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PK SB-1 투여 가능 환자 수는 의료 접근성을 감안하여 50%를 적용하였고 최종적으로 6,750만 명이 글로벌리 투약 가능한 환자 수가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본다면 엔솔이 받는 로열티는 지칠 시장으로 확장하는 경우 2.7배, 세계 시장까지 진출하는 경우 약 11배입니다. 물론 침투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반 여건에 따라 수치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 시장 규모가 변하는 건 아니기에 시장의 규모를 예측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의 시장 규모부터 침투율 시나리오까지 정리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려다 보니 데이터도 너무 방대해지고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침투율 시나리오와 엔솔바이오 밸류에이션은 추후 영상을 통해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글로벌 침투율 시나리오는 벨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볼 케이스로 세분화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침투율은 신약 및 신제품 분석에 활용하는 S곡선 이론을 토대로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